2023년 6월 아일랜드 클레어 주. 수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토탄늪으로 유명한 이곳은 매우 조용하고 외진 곳입니다. 일하지만 때로는 가장 평범한 사건이 끔찍한 일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모든 것은 한 현지 주민이 개와 함께한 평범한 산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 어느 순간 개가 멈춰 서서 한 곳의 땅을 적극적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인은 개가 무엇을 파냈는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범한 뼈와 더러운 천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육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발견물은 뭔가 잘못되어 보였습니다. 7경찰에 신고하기에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팔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것이 거짓 신고가 아님이 분명해졌습니다. 아홉 즉시 현장은 통제되었고 곧 범죄 학자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최악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11 그리고 1000 조각은 평범한 양모 카디건의 일부였습니다. 12 발견된 모든 것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감정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13 DNA 분석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4 그 결과는 신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유해는 19살 아일린 머피의 것이었습니다. 15그 소녀는 2022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 실종 상태였습니다. 16수색이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17이 늪에서의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18 단순한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19이제 수사팀은 아일린의 마지막 날들을 재구성하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20 비극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수사팀은 과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218개월 전 2022년 10월로 말입니다. 20이 그때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일린 머피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23 그녀는 경찰 보고서에 나오는 이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4 그녀는 도시에 살며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애쓰던 평범한 19살 학생이었습니다. 25 그녀는 대학에서 수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동물에 대한 사랑은 어릴 적 할아버지가 농장에서 가축 돌보는 법을 보여주면서 심어주셨습니다. 26 공부 외의 시간에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은 꿈을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버스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낡은 중고차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27 그녀의 삶에는 범죄와 관련될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28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길은 밝고 분명해 보였습니다. 29 이 길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30 특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인 토마스와 아그네스 오설리번과의 관계는 모두가 보기에 가깝고 깨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31 그들은 옛날 방식의 농부들이었고 그들의 삶은 노동과 전통을 따르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32 그 지역에서 그들은 오설리번 가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정직하고 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3 그들의 외딴 농장은 그들의 성격을 반영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엄격한 질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34 아일린에게 이 시골 방문은 일종의 의식이자 도시의 번잡함으로부터의 탈출이었습니다. 35 나중에 경찰이 조사할 전화 기록은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일 그들과 통화했습니다. 36 그리고 농장 방문은 정기적이었습니다. 37 할머니 아그네스는 항상 그녀가 좋아하는 애플파이를 만들어 주셨고 할아버지 토마스는 끝없는 농장 일을 제쳐두고 손녀와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38 나중에 형사들이 증인들, 아일린의 부모, 이웃, 친구들을 신문할 때 그들은 모두 같은 그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39 가장 평범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 이것이 그들이 계속해서 듣게 될 말이었습니다. 40 아무도 심각한 갈등이나 다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41 오설리번 농장은 아일린에게 안전의 동의어였습니다. 42 그리고 10월의 어느 날 아일린은 평소처럼 그들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0세
그것은 대학 수업 사이에 서둘러 한 짧은 전화였습니다. 44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명랑했습니다. 45 그녀는 간단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며칠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46 그 순간 이 말은 조금의 걱정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47 오히려 그녀의 부모님은 기뻐했습니다. 48 그들은 항상 그녀가 어른들과 교류하는 것을 장려했고 그것이 그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49 이것은 그녀가 이전에 여러 번 했던 것과 같은 완전히 평범한 방문이었습니다. 50 아무도 이 평범한 방문이 재앙으로 변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51 아일린은 그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52 그녀는 이 방문이 그녀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53 이 마지막 방문은 이전의 모든 방문처럼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고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끝을 맞이했습니다. 54 이틀이 지났습니다. 55 오설리번 농장에는 평범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56 토마스는 아침 가축 순찰을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57 갓 구운 빵과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58 손녀가 보이지 않자 그는 아내에게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아일린은 어디에 있나? 59 아그네스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토마스가 50년 동안 매일 아침 들어온 평온하고 일상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60 그녀는 아일린이 당신이 자는 동안 아주 일찍 동이 트기 전에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60일 대학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첫 버스를 타야 했다고 합니다. 62 토마스에게 이 설명은 완전히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63 학생 생활은 바쁘니까요. 그는 아내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64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따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65 바로 그 순간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거짓말이 말해졌고 그것은 이후의 모든 비극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66 한편 도시에서는 아일린의 부모가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7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68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딸이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자 그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9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전화는 즉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일은 물론 가장 먼저 농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은 한 아그네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72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73 그녀는 그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일린은 아침 일찍 도시로 서둘러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74의 말은 부모님을 잠시 안심시켰습니다. 75 아마도 그녀의 전화기 배터리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76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아일린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77 저녁이 지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78 불안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79 그녀는 예고 없이 사라질 만큼 경솔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80 아침이 되어도 아일린의 전화기가 여전히 응답이 없고 집에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1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82 경찰서로 가는 길은 힘들었습니다. 83 그곳의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가족 공황은 표준적인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84 당직 경찰관은 정중하지만 체계적으로 질문을 하며 답변을 양식에 기입했습니다. 85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것이 언제입니까? 86 그녀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87 문신이나 흉터가 있습니까? 88 최근에 누구와 어울렸습니까? 89 부모에게 알려진 마지막 접촉 지점은 그녀가 할머니와 할아버지 댁에 간다고 말했던 바로 그 전화였습니다. 90 오설리번 농장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살아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목격된 장소로 기록되었습니다. 90일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92 실종자 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93일 순간부터 아일린 머피는 전국 실종자 명단에 올랐고 그녀의 사진은 경찰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94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95 실종 사건 수사의 첫 며칠은 항상 체계적이지만 종종 성과 없는 작업입니다. 96 형사들은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아일린의 친구들과 동급생들을 신문하고 버스 정류장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그녀의 마지막 통화와 소셜미디어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97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98 그녀의 디지털 흔적은 그녀가 도시를 떠난 날 끊겼습니다. 99 마치 그녀가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백수사팀은 아일린의 경로를 단계별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일 킬머 마을 근처의 모든 지역 택시 회사를 확인했습니다. 102 형사들은 몇 시간 동안 통화 기록을 검토하고 교환원들을 신문했습니다. 103 그리고 마침내 작은 택시 회사 중 한 곳의 기록을 확인하던 중 필요한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104 그녀가 도착한 날 아일린 머피 이름으로 된 예약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마을 외곽이었습니다. 105 수사팀은 첫 번째 실제적인 단서, 첫 번째 가시적인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106 그 예약을 수행한 운전사도 확인되었습니다. 107 그렇게 사건의 첫 번째 핵심 인물인 지역 택시 운전사가 등장했습니다. 108 중년의 운전사는 공식적인 증언을 위해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109 그는 눈에 띄게 긴장했지만 협조적이었습니다. 110 신문실의 공식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사관은 그에게 그 여행에 대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차분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11 남자는 사진 속의 아일린과 닮은 소녀를 태웠다고 확인했습니다. 112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113 그들은 날씨에 대해 몇 마디 사소한 말을 주고받았을 뿐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114 그는 경로의 종착점을 잘 기억했습니다. 115 그의 증언은 기록되었고 한 문장이 수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할아버지 농장으로 이어진다고 말한 비포장도로로 들어서는 바로 그 모퉁이에서 그녀를 내려주었습니다. 116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117 현금으로 지불하고 농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18 그 후로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119 신문 후 수사팀은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120 사무실의 보도에는 이제 두 가지 주요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121 첫 번째는 부모를 통해 전달된 할머니의 말, 즉 아일린이 아침 일찍 농장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122 두 번째는 택시 운전사의 증언으로 그는 그녀를 바로 그 농장으로 이어지는 길가에 내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실은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124 그것은 택시 운전사가 가족을 제외하고 아일린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25 그의 말은 그녀가 그곳에 도착했다는 유일한 독립적인 확인이었습니다. 126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27 그들은 이 남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했습니다. 128 그는 알려진 사건들의 연쇄에서 마지막 골이었습니다. 129 따라서 수사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표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132 사건에서 택시 운전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131 평범한 증인에서 그는 수사의 관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132 이제 모든 관심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133 관심 인물이라는 신분은 형사들의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134 즉시 운전사에 대한 완전한 조사를 위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135 경찰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136 그리고 그들은 깊이 파헤칠 작정이었습니다. 137 형사들은 그의 모든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전기, 과거에 가능한 전과 기록, 심지어 사소한 행정 위반까지. 138 그들은 택시 회사에 연락하여 지난 몇 년간의 고객 불만을 조사했습니다. 139 그의 재정 상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빚, 큰 지출,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는 어떤 징후,
어떤 동기든 찾았습니다. 140하지만 조사는 실망스럽게도 빈 결과를 낳았습니다. 140일 그의 배경은 깨끗했습니다. 140이 경찰에 연행된 기록도 불만도 안정적인 재정 상태도 없었습니다. 143 그림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144 하지만 다른 단서가 하나도 없는 사건에서 이 정상성 자체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145 그의 배경이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심리적 압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46 택시 운전사는 훨씬 더 강도 높은 재신문을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147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48 형식적인 정중함은 없고 오직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압박만이 있었습니다. 149 수사관들은 그에게 같은 질문을 다른 순서로 반복하며 여행의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정확한 시간, 아일린과 나눈 말, 그녀의 기분, 그녀의 외모. 150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게 만들었고 아주 작은 모순이라도 잡아내기를 바라며 그의 이야기에서 균열을 찾았습니다. 150이라지만 남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52 그는 감정을 터뜨리지도 증언에서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153 그는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처음과 똑같은 것을 반복했습니다. 154 그는 소녀를 농장으로 가는 길 모퉁이까지 태워다 주었고 그녀는 돈을 내고 떠났습니다. 155 그는 그녀의 실종에 대한 어떤 연루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159의 침착함은 너무나 완벽해서 형사들에게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절대적인 진실을 말하고 있거나 그들이 매우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57 신문 후 수사팀은 다시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158 보드에는 여전히 택시 운전사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주위에는 많은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159 딜레마는 명백했습니다. 160 한편으로는 이 남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아일린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160일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162 버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막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63 논리와 경찰 프로토콜은 그들이 가진 것을 계속해서 작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64 그래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65 운전사를 주요 용의자로 계속 수사할 것입니다. 166 그 당시 수사팀에게는 다른 버전이 없었습니다. 167 택시 운전사는 아일린 머피 실종 사건의 주요하고 유일한 용의자였습니다. 168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69 형사들은 그의 유죄를 증명하거나 완전히 무죄를 입증할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170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잊지 않는 공정한 증인, 기술에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17 수사팀은 택시 회사에 공식적인 요청을 보내 운전사의 차량에 설치된 온보드 GPS 추적기 데이터에 대한 전체 접근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170이 그들은 특정 파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일린이 마을에 도착한 날의 차량의 모든 움직임에 대한 전체 추적 기록이었습니다. 173 사람의 말은 의심받을 수 있고 그의 기억은 그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위성의 공정한 데이터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174 곧 데이터가 수신되었습니다. 1075 시스템에 의해 분 단위로 기록된 상세한 경로가 담긴 파일이 분석가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176 이것은 꼼꼼하고 거의 명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신문 기록에 있는 운전사의 모든 단어를 디지털 지도의 모든 점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177한 화면에는 그의 증언, 다른 화면에는 차량의 실제 경로를 보여주는 선이 있었습니다. 178 그리고 분석가가 데이터에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림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179 농장으로 가는 길 모퉁이까지의 경로, 이동시간, 승객을 내리기 위한 짧은 정차, 모든 것이 초단위까지 일치했습니다. 180 하지만 형사들은 더 나아갔습니다. 180일 그들은 아일린과의 여행 전후에 그의 전체 근무일을 추적했습니다.
182 경찰은 그날 그가 태운 다른 여러 승객들을 찾아 신문했습니다. 도서관으로 가던 학생, 시장에서 돌아오던 노부인. 183이 사람들은 사건과 서로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184 그리고 그들의 증언은 하나씩 추적기 데이터와 운전사 자신의 말을 절대적인 정확도로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에 들어맞았습니다. 185 택시 운전사의 알리바이는 철옹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86건은 어떤 범죄를 저지를 시간이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187 결국 분석가는 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188 이것은 이 수사 단계의 마침표를 찍는 짧고 건조한 문서였습니다. 189 주요 결론은 명확하고 감정 없이 공식화되었습니다. GPS 추적기 데이터와 독립적인 증인들의 증언은 운전사의 알리바이를 완전히 확인시켜줍니다. 190 그의 증언에는 모순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청구 11위 보고서는 수사팀의 유일한 작업 가설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192 택시 운전사는 공식적으로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93 수사관들의 사무실 보드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194 그들이 오랫동안 끈질기게 매달렸던 유일한 실마리가 끊어졌습니다. 195 막다른 길에서 벗어날 것 같았던 수사는 처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196 몇 주간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경찰은 다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7 완전한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1988 공식적인 수사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동정심과 희망에 이끌린 평범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2년 11월 경찰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머피 가족의 이웃과 친구들이 대규모 수색대를 조직했습니다. 200일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오설리번 농장 주변의 들판, 숲, 토탄 늪을 샅샅이 뒤지기 위해 킬모어로 모여들었습니다. 200이 절박한 작전의 중심은 공식적인 버전에 따르면 아일린이 그 운명의 아침에 떠났던 집이었습니다. 203 가족 내에서의 역할은 저절로 정해졌습니다. 204 늙었지만 굽히지 않는 토마스 오설리번은 매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205 손에 지도를 들고 경로를 지시하며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샅샅이 뒤졌고 그의 얼굴은 슬픔과 결의의 가면이었습니다. 206 그는 손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207 아그네스 오설리번은 농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208 그녀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209 그녀는 모든 수색대원들의 감정적이고 물류적인 중심이 되었습니다. 210 그녀의 부엌은 본부가 되었습니다. 항상 뜨거운 차와 커피, 수프가 든 냄비, 집에서 구운 빵이 있었습니다. 211 그녀는 우리의 후반기였습니다. 한 이웃이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212 우리가 춥고 지쳐서 돌아왔을 때 우리를 맞이했고 항상 격려의 말을 건네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213 모든 지역사회의 눈에 그녀는 강인함의 본보기였습니다. 214 이 드라마의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들은 저녁에 자원봉사자들이 떠나고 농장에 침묵이 찾아왔을 때 펼쳐졌습니다. 215 또 다른 결실 없는 하루로 지치고 황폐해진 토마스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16 그는 부엌에 앉았고 그의 어깨는 슬픔의 무게로 축 처졌습니다. 217 그는 조용하고 절망에 찬 목소리로 아내에게 오늘 어디를 찾았고 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18 그는 자신의 슬픔을 그가 믿기에 그의 고통을 온전히 나누는 유일한 사람과 나누었습니다. 219 아그네스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220 그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뜨거운 차를 더 따라주었습니다. 221 그녀는 그의 앞에 저녁 식사 접시를 놓았습니다. 222 그녀는 내일은 아마 더 운이 좋을 것이라는 말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223 그리고 진실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동들 속에 상황의 모든 공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224 손녀를 잃은 남자는 그녀의 살인자에게서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225 그리고 살인자,
그의 아내는 매일 저녁 동정심 많고 슬퍼하는 할머니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226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에 직면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노부부였습니다. 227 아그네스는 상심한 남편의 버팀목이었습니다. 228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수색대원들의 열정은 식기 시작했습니다. 229 처음에는 사람들이 매일 나왔습니다. 230으로 그러다가 주말에만 나왔습니다. 231 그리고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폭우로 인해 늪이 지나갈 수 없게 되었고 희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232 수색의 활발한 단계는 끝났습니다. 233 농장의 삶은 느리고 익숙한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234 토마스와 아그네스는 같은 지붕 아래에서 계속 살았고 함께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습니다. 235 비밀이 그들의 집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문자 그대로 묻혀 있었고 이 가족 중 단 한 사람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36 몇 달이 지났습니다. 237 아일린 머피 실종 사건 번호 22455는 미해결 상태로 기록 보관소 선반에 놓였습니다. 238 겨울이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2392만 23년이 되었습니다. 240 침묵 2023년 상반기에 아일린 머피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단어였습니다. 242 경찰에게는 미제 사건이었고 가족에게는 아물지 않는 상처였으며 사회에게는 거의 잊혀진 비극이었습니다. 243 시간이 흘렀고 소녀의 실종의 비밀은 아일랜드 토탄층 아래 영원히 묻힐 것처럼 보였습니다. 244 하지만 때로는 자연 자체가 개입합니다. 2452년 6월이 되면서 클레어주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246강은 범람했고 물에 흠뻑 젖은 토탄 늪은 불안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47수 세기 동안 비밀을 간직해 온 땅이 마지못해 그것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248그런 회색빛, 비 오는 날 중 하루 8개월 전에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던 바로 그 현지 주민이 토탄 늪 가장자리에서 다시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249이제 관객은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이것은 장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250 젖은 땅을 뚫고 나온 냄새에 이끌린 동물은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251번에는 침식된 흙에서 뼈 조각뿐만 아니라 크고 잘 보존된 양모 직물 조각도 나왔습니다. 2522 발견 소식은 즉시 수사과에 전달되었고 기록 보관소에서 먼지가 쌓여있던 사건 파일이 긴급하게 다시 열렸습니다. 253 강화된 범죄학자팀이 즉시 현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254 주변 수백 미터가 봉쇄되었습니다. 255 발굴 현장 위에 텐트가 설치되었고 땅이 숨기고 있던 모든 것을 꺼내는 힘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56 모든 조각, 모든 실오라기가 꼼꼼하게 기록되고 포장되어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257 최우선 과제는 DNA 검사를 실시하고 수사 초기에 아일린의 부모로부터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258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며칠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259 마침내 공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60 문서에 건조한 문장들은 어떤 희망도 꺾어버렸습니다. 2611 발견된 유해에서 추출된 DNA 프로필은 아일린 머피의 DNA와 99.9% 일치했습니다. 262 직물은 부모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농장으로 떠날 때 입었던 카디건의 조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63 이것은 실종된 소녀에 대한 이야기의 끝이자 잔인한 범죄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2644 사건은 즉시 실종자에서 살인 수사로 공식적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265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266 이것은 살인이었습니다. 267 그리고 살인에는 항상 살인자가 있습니다. 268 이 새로운 신부는 수사팀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269 이제 그들은 실종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현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270 형사들은 먼저 유해가 발견된 장소의 정확한 좌표를 큰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271 그리고 붉은 깃발이 지도에 꽂혔을 때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272 매장지는 토마스와 아그네스 오설리번의 농장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273 농장은 즉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274 단순한 증인이었던 슬픔에 잠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조용한 집에서 수사의 중심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275 논리는 간단하고 냉혹했습니다. 시신이 여기서 발견되었다면 범죄의 흔적도 근처에서 찾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76 전체 농장 부지에 대한 새롭고 가장 철저한 범죄 현장 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277 이제 형사들은 손님이 아니라 이 장소를 잠재적인 살인 현장으로 간주하는 수사관으로서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2782년 7월의 어느 날 오설리번 농장의 목가적인 고요함은 디젤 엔진의 굉음으로 깨졌습니다. 279 평범해 보이는 벤 한 대가 집으로 포대칼지만 수사에는 순찰차 10대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280 그것은 이동식 범죄 과학 실험실이었습니다. 281이 순간부터 수색은 완전히 새로운 미시적인 수준으로 넘어갔습니다. 282이제 수사관들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283 흰색 작업복을 입은 전문가 팀이 체계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84 그들의 주요 도구는 루미놀이었습니다. 285 이것은 혈액의 헤모글로빈에 있는 철과 반응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286 흔적이 몇 달 전에 철저히 씻겨 나갔더라도 루미놀은 어둠 속에서 유령 같은 푸른 빛으로 빛나게 합니다. 287 첫 번째 조사 대상은 주택이었습니다. 288 범죄 과학자들은 부엌 바닥, 복도벽, 가구, 욕실 배수구 등 모든 것에 시약을 처리했습니다. 289 하지만 방마다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90 집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습니다. 291 그런 다음 초점은 농장 부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농가 건물로 옮겨졌습니다. 292 수사관들의 주의를 끈 한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토탄을 보관하는 낡고 기울어진 헛간이었습니다. 293 그것은 외딴 곳에 서 있었고 황량한 느낌을 풍겼습니다. 294 무언가를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295 헛간문이 열렸고 전문가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96 공기는 무겁고 축축한 흙 냄새가 났습니다. 297 낮에는 그냥 어둡고 잡동사니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298 하지만 범죄 과학자들은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299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300 창문과 틈새를 단단히 막아 헛간을 완전한 어둠에 잠기게 했습니다. 300일 침묵 속에서 분무기에 휙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과 흙 바닥에 루미놀이 고르게 뿌려졌습니다. 300이 시약이 스며들 때까지 몇 분이 지났습니다. 303으로 그러자 전문가 중 한 명이 강력한 자외선 램프를 켰습니다. 304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05 하지만 그 후 마치 오래된 사진에서 현상되듯 바닥과 돌담의 바닥에서 으스스하고 뚜렷한 청록색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06 그것은 튀긴 자국과 작은 얼룩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307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308 이제 이 빛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309 빛나는 각 부분이 표시되었습니다. 310 범죄 과학자들은 멸균된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벽에서 긁어낸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311각 샘플은 별도의 용기에 포장되고 봉인되어 아일린의 신원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실험실로 즉시 보내졌습니다. 312 과학이 제 역할을 하는 동안 다시 한 번의 휴식,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313 이제 모든 수사는 이 분석 결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314 며칠 후 답변이 도착했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명백했습니다. 315 실험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헛간에서 발견된 생물학적 흔적에서 추출된 DNA 프로필은 아일린 머피의 DNA 프로필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316 이것은 돌파구였습니다. 317 이제 수사팀은 지리에 기반한 이론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18 아일린 머피의 피가 그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농장에 있었습니다. 319 범죄 현장 또는 적어도 그녀의 시신이 일시적으로 있었던 장소이 확인되었습니다. 320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321 이제 범죄 현장이 확인되었으므로 수사는 규모를 바꾸었습니다. 322 처음에 던져진 넓은 그물은 지도의 단 하나의 지점, 오설리번 농장으로 좁혀졌습니다. 323 그리고 용의자의 범위는 누구나에서 두 명의 특정 인물, 즉 토마스와 아그네스로 좁혀졌습니다. 324 논리는 냉혹했습니다. 범죄의 흔적이 여기에 있다면 책임자도 이 집의 주민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25 하지만 누구일까요? 326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아일린이 살해된 정확한 시간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327 범죄 과학자들은 다시 사건의 가장 초기 데이터, 피해자의 디지털 흔적으로 돌아갔습니다. 328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의 시간과 그녀의 전화기가 꺼지기 전에 기지국에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시간을 분석하여 대략적인 시간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329 범죄는 아일린이 농장에 도착한 바로 그 날인 금요일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332 이제 수사팀은 두 노인의 알리바이를 확인할 특정 저녁이 있었습니다. 331 작업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2022년 10월 그날 저녁 토마스와 아그네스 오설리번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332 그들은 먼저 토마스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33 그 금요일에 무엇을 했는지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빠르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334 그는 지난 30년 동안 매주 금요일처럼 마을의 펍 더 위싱구 웰에서 저녁을 보냈습니다. 335 이것은 그의 깨지지 않는 전통이었습니다. 힘든 한 주를 보낸 후 친구들을 만나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지역 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336 형사들은 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즉시 펍으로 향했습니다. 337 이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작업은 체계적이지만 간단했습니다. 338 수사관들은 그 업소의 주인, 그날 근무했던 바텐더와 이야기했습니다. 339 그들은 토마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340 둘 다 주저 없이 확인했습니다. 예, 그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341 그런 다음 경찰은 단골 고객 명단을 입수하여 한 명씩 전화하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342 토마스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농부들, 마을의 이웃들, 그냥 우연한 손님들, 서로 관련 없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343 토마스 오설리번은 저녁 7시경에 펍에 와서 자정 가까이 되어서 떠났습니다. 344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 있었습니다. 345그의 알리바이는 그냥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346 그것은 철옹성이었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347 그 후 수사관들의 사무실 보도에 있는 방정식은 극도로 단순해졌습니다. 348 살인 당일 저녁 농장에는 2명의 성인이 있었습니다. 349 그들 중 한 명인 토마스는 수십 명의 증인에 의해 확인된 100%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50 논리적으로 이제 모든 관심은 두 번째 사람에게로 옮겨졌습니다. 351 형사들이 아그네스 오설리번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녀의 대답은 조용하고 짧았습니다. 352 그녀는 저녁 내내 집에 혼자 있었고 집안일을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353 이것에 대한 증인은 없었습니다. 354 그녀의 알리바이는 침묵과 빈 집이었습니다. 355 단순한 배제의 방법으로 범죄의 그림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356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파이를 구워주고 남편을 위로하고 슬픔에 잠긴 친척으로서 경찰에 증언했던 여성이 손녀가 살해될 당시 농장에서 알리바이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357 수사팀은 충격적이지만 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358 아그네스 오설리번은 더 이상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359 이제 그녀의 이름은 수사관들의 사무실 보드에 다른 훨씬 더 끔찍한 단어 아래에 쓰여 있었습니다. 용의자. 360. 그래서 용의자의 이름이 보드에 올랐습니다. 361 하지만 이것은 첫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360이 법정에서 버틸 수 있는 사건을 구축하기 위해 형사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언뜻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왜? 363 손녀를 끔찍이 아끼던 존경받는 노부인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364 사랑하는 할머니의 이미지는 냉혈한 살인자의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365 답을 찾기 위해 수사관들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고 이번에는 용의자가 아닌 피해자 자신의 비밀스러운 삶에 집중했습니다. 366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형사들은 아일린 머피의 금융정보에 대한 전체 접근 권한을 얻었습니다. 367 분석가들은 그녀의 은행 계좌, 온라인 결제 내역, 그녀의 실제 상황을 밝힐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68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369 지난 한 년 반 동안 그녀의 계좌를 통해 10만 유로가 오갔습니다. 370도는 들어오자마자 거의 즉시 같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여구의 온라인 카지노 및 도박 사이트의 계좌로 3,711 추가 조사 결과 아일린은 심각하고 모두에게 숨겨온 도박 중독이 있었고 이는 큰 빚으로 이어졌습니다. 372 이제 수사팀은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돈이 절실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했습니다. 373 하지만 그녀는 어디서 돈을 구했을까요? 3740 다음 논리적인 단계는 아그네스와 토마스 오설리번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375 그들의 은행 계좌는 상황을 명확히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더했습니다. 376 수십 년간의 힘든 농장 일과 극도로 검소한 생활 끝에 상당한 저축액이 쌓였어야 했지만 계좌에는 미미한 금액만 있었습니다. 377 형사들은 이웃과 가족의 오랜 지인들을 신문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중요한 세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378만은 사람들이 아그네스는 항상 은행을 불신했고 돈은 직접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379 이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380 손녀의 빚과 할머니의 보이지 않는 저축이라는 두 가지 관련 없어 보이는 수사 라인이 한 지점에서 교차했습니다. 381 수사팀은 작업 가설을 세웠습니다. 382 아그네스 오설리번은 수년 동안 현금을 모아 농장 어딘가에 숨겨두었습니다. 383 아일린은 그들을 자주 방문하면서 어떻게든 이 숨겨진 장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384 그리고 빚의 압박으로 노부인이 도난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라며 조금씩 돈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385 남은 것은 그 운명의 저녁의 사건들을 재구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386 그들에게는 대화 녹음이 없었지만 심리학, 사실, 증거를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387 아일린은 단순히 방문하기 위해 농장에 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금액을 가져가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88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389 아마도 아그네스는 바로 그날 자신의 저축을 확인하기로 결정했고 평생 모아온 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90 그녀는 누가 그랬는지 알아차리고 손녀와 직접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91 이 마지막 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392 수사관들은 중독으로 궁지에 몰린 아일린이 직접적인 비난에 대해 사과하거나 회개하는 대신
오히려 무례하게 행동하고 심지어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393 노동, 저축, 가족의 미래를 위한 희생 위에 삶을 구축한 아그네스에게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394 이것은 배신이었습니다. 395 그녀의 모든 삶, 모든 노력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396 수사팀의 버전은 최종적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397 동기, 저축 절도를 둘러싼 갑작스러운 갈등이 통제 불능의 분노와 감정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98이제 수사팀은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증거, 용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기. 399 이론이 구축되었습니다. 400 남은 것은 경찰 수사의 마지막 최종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버전에 따르면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대결이었습니다. 400일 공식적인 신문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400이 아그네스 오설리번은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403하지만 이번에는 증인으로서가 아니었습니다. 404 그녀는 용의자로서 소환되었습니다. 405 분위기는 이전의 대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406 농장의 조용한 부엌이 아니라 텅 빈 벽과 금속 가구가 있는 차갑고 개성 없는 신문실이었습니다. 407 모든 과정은 구석에 설치된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408 아그네스 옆에는 국선 변호인이 앉아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질문에 간결하고 요점만 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409 그들 맞은편에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담당해 온 2명의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10 그들 사이의 테이블에는 얇은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411 슬픔에 잠긴 할머니 연기는 끝났습니다. 412 그들 맞은편에는 아그네스 오설리번이 앉아 있었습니다. 413 평범한 드레스를 입고 주름진 손을 테이블 위에 모으고 있는 조용하고 나이든 여성이었습니다. 414 그녀는 차분하고 거의 무심해 보였습니다. 415 표준적인 절차가 끝난 후 주 수사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첫 수를 두었습니다. 416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417 오설리번 부인, 당신의 농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토탄 헛간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418 실험실 분석 결과 이 피는 당신의 손녀 아일린 머피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419 어떻게 그곳에 피가 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420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421 아그네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422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423 그건 실수입니다. 424 그럴 리가 없습니다. 425제 손녀는 그날 아침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426 눈물도 공황도 없었습니다. 427 오직 차갑고 완고한 부인뿐이었습니다. 428 그녀는 벽을 세웠고 이제 형사들은 체계적으로 벽돌 하나하나씩 그 벽을 허물 작정이었습니다. 429 수사관은 폴더를 열었습니다. 430 좋아요. 그날 저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그네스. 431 당신의 남편 토마스는 더 위싱구 웰 펍에 있었습니다. 432 그는 수십 명의 증인에 의해 확인된 철옹성 같은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433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434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435 혼자요.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436 그러니까 당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증인이 없군요. 437 당신은 아일린과 함께 농장에 혼자 있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438 아그네스는 침묵했습니다. 439 그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며 계속했습니다. 440 우리는 아일린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박에 중독되었고 큰 빚을 졌습니다. 이것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과 당신의 남편이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지만 당신의 은행 계좌에는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은행을 신뢰하지 않고 현금으로 저축하는 것을 선호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그네스는 회피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주장, 모든 제시된 증거에 대해 그녀는 완전한 부인 또는 짧고 의미 없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논쟁하거나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원래 버전을 고수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수사관들은 이 벽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전술을 바꾸었지만 아그네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주 형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조용해졌고 거의 신뢰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아그네스, 우리는 당신을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손녀를 사랑했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뭔가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고였을 수도 있고 그냥 다투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나머지 가족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그네스는 오랫동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들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반복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신문은 끝났습니다. 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앞으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발견된 혈흔, 알리바이 부재, 그리고 확인된 동기를 근거로 아그네스 오설리번은 2급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기둥이었던 나이든 농부는 이제 자신의 손녀를 살해한 혐의로 공식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재판에 회부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그네스 오설리번의 사건은 강력했지만 검찰의 관점에서 볼 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농장 부지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 용의자의 알리바이 부재, 설득력 있는 동기의 존재와 같은 중요한 정황 증거의 조합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에게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검찰은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살인자의 손과 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최종적인 물질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찰 속어로 연기 나는 총이라고 불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살인 무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검사와 형사들은 법의학자의 보고서를 계속해서 검토했습니다. 결론은 명백했습니다. 쌓이는 둥근 타격면을 가진 무겁고 뭉툭한 물체로 가해진 여러 차례의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열쇠였습니다. 살인은 분노 속에서 저질러진 우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무기는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갈등이 불거진 장소에서 급하게 잡은 것이었습니다. 사건 재구성은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수사관들은 스스로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래된 아일랜드 농가의 부엌에서 둥근 표면을 가진 무겁고 뭉툭한 물체는 무엇일까요? 답은 명백했습니다. 무거운 주철 프라이팬이었습니다. 마지막 목표 수색을 위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범죄 과학자들이 다시 농장을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그들은 단 한 곳, 부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벽에서 혈흔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정 물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스토브 옆 고리에 걸려있던 오래되고 무거운 주철 프라이팬 세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것들은 수십 년간의 사용으로 낡고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가장 평범한 주방용품이었습니다. 프라이팬들은 조심스럽게 내려져 증거물로 포장되어 실험실로 보내졌습니다.
범죄 과학 실험실의 멸균된 침묵 속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는 강력한 현미경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밀리미터 단위로 각 프라이팬의 표면을 검사했습니다. 그는 씻거나 지워도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확인했습니다. 미세한 긁힘, 흠집, 그리고 특히 손잡이가 프라이팬 본체에 부착된 곳.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프라이팬, 두 번째 프라이팬.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무거운 프라이팬의 금속 손잡이와 주철 본체 사이의 작은 틈에서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스토브의 고온으로 인해 구워진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작은 어두운 세 개의 이물질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레카였습니다. 멸균된 메스를 사용하여 실험실 기술자는 이 미세한 입자들을 추출했습니다. 양은 극히 적었지만 현대 DNA 분석에는 충분했습니다. 샘플은 최종 검사를 위해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의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가 주검사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결론은 짧고 치명적이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발견된 미세 입자에서 추출된 DNA 프로필은 아일린 머피의 DNA 프로필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그토록 필요로 했던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범죄 현장, 동기, 알리바이 없는 용의자뿐만 아니라 이제 피해자의 생물학적 흔적이 묻어있는 살인 무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덫은 닫혔습니다. 사건은 재판 준비가 완전히 끝났고 검찰 측은 모든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재판 준비가 완전히 끝났고 검찰 측은 모든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클레어주 지방법원에서 아일린 머피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드라마가 아니라 모두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한 가족의 비극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아그네스 오설리번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무심한 표정의 노부인으로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방청석에는 매일 그녀의 남편 토마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체포된 후 몇 달 동안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완전한 당혹감과 고통의 표정으로 재판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 범죄의 두 번째, 말없는 희생자였고 그의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진술을 하며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의 유죄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의 연쇄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검찰 측은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들의 사건 버전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동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검사는 법원의 아일린의 은행 계좌 내역,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서의 그녀의 활동 내역, 그리고 도박 중독 전문가의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빚더미에 빠진 절망적인 소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것을 오설리번 가족의 재정 상황과 연결하여 그들의 숨겨진 저축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손녀가 저지른 절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하나씩 그것들은 배심원들 앞에 테이블에 놓여 반박할 수 없는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검사는 더 위싱구 웰펍에서 수십 명의 증인을 불러 토마스의 철옹성 같은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그네스의 완전한 알리바이 부재를 증명했습니다. 그 후 그는 범죄 과학자들의 보고서와 토탄 헛간에서 루미놀의 푸른빛 사진, 그녀의 부지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클라이맥스. 바로 그 주철 프라이팬이 담긴 봉인된 용기가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사는 그 위에서 발견된 아일린 머피의 DNA가 포함된 미세 입자에 대한 전문가의 결론을 낭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증거의 정황적 성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이 과학적 사실들 중 어느 것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의 가장 긴장된 순간이 왔습니다.
아그네스 오설리번은 증언을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갈 때 법정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그녀에게 주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설리번 부인, 당신의 손녀 아일린 머피를 살해했습니까? 아니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대 신문 동안 검사는 각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아일린의 피가 어떻게 당신의 헛간에 들어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DNA가 어떻게 당신의 프라이팬에 묻었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농장에서 떠났다고 주장한 후 그녀는 어디로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그녀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났고 손녀는 이미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끝날 무렵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과 그녀의 말 사이의 거대한 간격이 분명해졌습니다. 한쪽에는 완벽한 논리적 사슬로 배열된, 과학적으로 확인된 강력한 증거의 산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모든 사실과 모순되는, 단순하고 완고하며 뒷받침되지 않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재판 심리는 끝났습니다. 검찰의 이야기는 완전하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이야기는 모든 사실과 모순되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은 배심원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은 배심원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단순히 건조한 사실들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배심원들에게 그 끔찍한 10월 저녁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며 제시된 모든 증거를 설명하는 유일한 사건 버전을 재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농장에 침묵이 찾아온 순간부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오랜 습관대로 펍으로 떠났습니다. 아일린과 아그네스는 부엌에 둘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거의 모든 저축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아그네스는 손녀와 직접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는 아일린이 중독과 비주로 궁지에 몰려 비난에 대해 뉘우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무례하게 행동하고 아마도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자기 희생과 힘든 노동 위에 삶을 구축한 노부인에게 이것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린 배신이었습니다. 이 순간 검찰의 버전에 따르면 수년간의 사랑은 맹목적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그네스 오설리번은 감정적인 상태에서 손에 잡히는 첫 번째 것, 무거운 주철 프라이팬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검사는 감정적인 폭발에서 냉정한 은폐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아그네스가 저지른 일 이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일에 모든 공포를 깨달았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그녀는 체계적으로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부엌에서 혈흔을 철저히 닦아냈습니다. 이것이 집의 초기 검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녁의 어둠을 틈타 그녀는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손녀의 시신을 마당을 가로질러 오래되고 버려진 토탄 저장 헛간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깊은 밤이 될 때까지 그녀의 끔찍한 비밀을 숨기기 위한 임시 피난처였습니다. 재구성의 가장 끔찍한 부분은 남편 토마스가 펍에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었을 때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아그네스가 완전한 침묵을 기다린 후 정원용 손수레를 꺼냈다고 묘사했습니다. 어둠을 틈타 여러 번에 걸쳐 시신을 토탄 늪 깊숙이 옮겨 급하게 판 얕은 구덩이에 묻었습니다. 손녀의 존재의 모든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그녀는 그녀의 개인 소지품, 배낭, 옷, 그리고 가장 중요한 휴대폰을 모아 뒷마당에 오래된 금속 쓰레기 소각통에서 태웠습니다. 검사는 다음 날 아침으로 재구성을 마쳤습니다. 아그네스는 동이 트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흔적을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어나 아일린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한 년 반 동안 반복할 바로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손녀가 그가 자는 동안 아침 일찍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거짓말이었지만 바로 이 거짓말이 몇 달간의 수색을 시작하게 했고 거짓 희망을 주었으며 온 가족을 불확실성의 악몽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말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신, 분노, 그리고 냉정한 속임수의 그림입니다. 이 버전, 그리고 오직 이 버전만이 이 사건의 모든 증거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그것을 사실과 비교하고 평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최종 변론에서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완전하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건의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차례였습니다. 판사는 마지막 지시를 읽어주며 오직 법정에서 제시된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그 후 12명의 배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완전한 침묵 속에서 법정을 떠나 시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에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은 영원처럼 흘러갔습니다. 법정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 드라마의 주요 인물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아그네스 오설리번은 재판 내내 유지했던 것과 같은 돌처럼 굳고 알아챌 수 없는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그녀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 첫 줄에는 토마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그는 주변에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2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녀의 가짜 실종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내에 대한 끔찍한 진실로. 배심원단의 심의는 길지 않았는데 이는 보통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3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문이 열렸고 그들은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심원장은 접힌 종이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고인석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서기가 그에게서 평결을 받아 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는 종이를 펴서 혼자 읽었고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고인에게 말했습니다. 오설리번 부인, 일어나 주십시오. 아그네스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법정에서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었고 그 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당신을 유죄로 평결합니다. 이 순간 아그네스 오설리번은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움찔하지도 울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계속해서 앞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토마스는 평결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부동 속에는 반세기 동안 함께 산 사람이 그에게 전혀 낯선 사람이었다는 최종적인 깨달음의 모든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에게는 안도감이 아니라 악몽의 확인일 뿐이었습니다.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감사하고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그네스를 쳐다보며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법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내에서의 끔찍한 신뢰 배신에 대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가 범죄 현장으로 변한 것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1년 반 동안 했던 거짓말이 그녀 자신의 남편과 나머지 가족에게 그 행위 자체만큼이나 많은 고통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 연설을 마친 그는 판결의 집행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배심원단의 평결에 근거하여 그는 말했습니다. 법원은 아그네스 오설리번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아일린의 부모님이 앉아있던 좌석 쪽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추고 법이 요구하는 대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20년 이내에는 가석방 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이 사건의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아일린 머피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와 함께 반세기 동안 함께 살았던 두 사람의 길은 영원히 갈라졌습니다.
아그네스 오설리번은 종신형을 살기 위해 여성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오설리번은 그날 마지막으로 법정을 떠나 텅 빈 농장으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는 가족의 보금자리에서 끔찍한 범죄와 속임수의 현장으로 변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지역 신문에 오설리번 가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 소유했던 바로 그 농장을 모든 재산과 함께 판매한다는 짧은 공고가 실렸습니다. 거래가 완료되자마자 토마스는 이웃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챙겨 채올라 미지의 방향으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일부 페이지는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그네스 오설리번은 오늘날까지도 형을 살고 있습니다. 농장은 이 비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새로운 소유주에게 팔렸고 그곳에서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오설리번의 이후의 행방과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비공식적으로 해더꿀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이제 아일랜드 국립경찰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 사진, 감정서로 가득 찬 두꺼운 폴더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사실 뒤에는 모든 것을 파괴한 깊은 인간적인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100년 이상 지속된 오설리번 가족의 역사는 분노의 폭발과 그에 따른 거짓말로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끝났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속아 손녀를 잃고 집을 잃은 토마스 오설리번은 그냥 사라져버렸고 이 비극의 조용하고 말하지 않은 부분을 함께 가져갔습니다.